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대한 시각 점검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에서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짚고 가야 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미국 시장이 어저께도 아랫꼬리가 생겼어요. 또 그저께도 아랫꼬리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의 자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미국의 관전 포인트는 일단 금리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CNBC에서 방송이 나왔는데요. 그 채권 트레이더들의 56%가 9월의 첫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게 참 특이한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많은 생각할 겁니다. 금리 인하라니까 이게 슈퍼 이슈다.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시장은 좋아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주가가 이렇게 높은데 금리 인하 할까요? 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 못합니다. 이렇게 높아서는. 그리고 지금 일드 커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드 커브의 역전은 지금 일어났지만 단기물과 장기물은 그 이전에부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결과치가 지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금리 인하를 하려면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도 있지만 거기에 맞는 주가, 항상 침체와 이런 것들에 앞서서 주가가 빠져야 하는데 주가가 안 빠집니다. 그럼 금리 인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위기 반전용으로 지금 트레이더나 시장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양상으로 보셔야 될지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아직 주가가 안 빠졌다. 결국은 침체 국면에 금리 인하 국면으로 간다면 지금 주가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요할 거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없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이슈를 끄집어내서 분위기를 반전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뭔가 유동성이나 투자가들의 불확실성을 좀 제거시켜주지 않을까라는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슈들에 불과하다. 현실이 되려면 주가가 더 빠져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슈와 그다음에 주가는 괴리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그걸 정리해보면 주가가 결국 빠지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실제로 금리 인하 시점이 그들이 말한 것처럼 9월 절대 아닐 거다. 적어도 올해 지나갈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현명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면 제가 3거래일 말했는데 안 빠졌습니다. 아직. 대단히 강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시장이 재료가 없어서 재료를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연준의 공식적 입장이나 아니면은 정말 어떤 기관에서 나온 그런 재료들이 아닙니다. 그냥 트레이더들의 어떤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항상 그거를 예측을 불허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측 불허하게 미리 금리하는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시점, 그 시점은 올해는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둬야 됩니다. 특히 후행 스팬이 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뚫고 가는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개별 종목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가, 모든 종목이 합해서 만든 환산된 주식, 공룡 걸음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양운 안으로 진입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시장에 먼저 후행 스팬이 들어왔고요. 조정을 똑같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약 일주일 정도가 뒤처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따가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장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중국 얘기를 하려다 원달러로 싹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달러가 위험수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1143원 아마 언급해드렸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국면. 이게 벗어나면 문제가 된다. 그걸 앞으로 3주에 4주. 그럼 왜냐하면 주봉상에서 후행 스팬이 변화가 되게 중요할 거다. 그럼 이걸 왜 얘기할까요? 이 원달러를 왜 얘기할까요?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원달러하고 주가는 반비례한다는 게 가장 기본 요소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에 1130원 갔을 때 우리나라 지수는 2000이 붕괴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1138원. 1138원인데 최고가가 얼마냐면 1139.50이었습니다. 근데 지수는 얼마죠? 지금
212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도 안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대비 주가가 안 빠진 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그 눈치 안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사준 것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 지금 올라오는 뭐 제가 선을 그어놨죠. 이거 넘어가면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 후행스팬이 넘어갈 수 있는 시간대로 보면 앞으로 3주가 남아 있습니다. 3주. 그러니까 3주 안에 돌파. 그 3주라는 것은 언제든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맥시멈 3주 안에는 돌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돌파가 되면 이 파동이 다시 한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투자가들에게는 공포의 확률이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 정말 예의주셔서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를 깨트려야 진짜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절대 안 갑니다. 추세선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1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정확한 해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는요, 저겁니다. 세 번째 이슈는 첫 번째 이슈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금리 인하 9월 가능성.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노무라증권에서 우리나라 4분기 금리 인하 가능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거긴 전제조건이 그거있죠. 미국이 금리를 동결을 한 상태고 이제 동결을 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은 3년에 한 번 정도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론이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한국은행은 미국의 행보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노무라증권이 말한 것처럼 4분기에 금리 인하 하려면 미국은 분명히 금리 인하를 9월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이슈는 우측 깜빡이가 켜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거고요.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린다고 했죠. 자, 우리나라는 벌써 이 정도, 여기 먼저 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인데 지금 미국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주에서 2주 정도 벌어지지만 결국은 따라갈 것이다. 이걸 깨트릴 거라고 했는데 역시 깨트리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아래꼴 생긴 거 100% 실내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채팅창에 참여해 주셔서 이사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있네요. 일단 시장에 대한 참고 내용들 여러분들도 잘 들여다보시면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시장 공감템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내일 오전 10시에 어김없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